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생활법률 아이템은요, 바로 도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실 주영글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숭인의 주영글 변호사라고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주로 형사사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주제랑 굉장히 잘 맞네요. 형사 전문 변호사시니까요. 최근에도 한 유튜버가 이 연예계에서 이 도박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이 도박을 한 연예인들을 좀 폭로하는 일도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다시 연예인들의 이 도박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 변호사님과 함께 과연 도박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습 도박과 일반 도박 뭐 이렇게 나뉘어져서 기사에 많이들 나오는데요. 둘의 차이가 뭐죠? 일단 쉽게 말해서 상습이라는 거는 자주 한다. 네.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몇 회 이상이면 상습 도박이다. 이렇게 딱 정해 있는 기준은 없고요. 네. 도박에 가담하게 된 그 경위, 그리고 도박의 성질이나 규모, 그리고 방법, 그리고 도박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짧은 기간 내에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습 도박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도박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안 걸렸지만 아주 자주 했다. 이렇게 하면 상습 도박으로 바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석에 이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그림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추석마다 친척들끼리 모여서 화투 놀이를 하면 상습 도박이 안 되겠죠?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도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경위라든지 판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친척들끼리 모여서는 이제 뭐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니까 그렇죠. 안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네. 또 사실 친척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판돈을 크게 점당 1,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뭐 이렇게 하면 네. 또 그게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네.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상습 도박과 일반 도박 좀 처벌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르죠? 일단 형법상에는 일반 도박죄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네. 벌금으로만 규정이 있고요. 네. 다만 상습성이 인정돼서 상습 도박으로 되는 경우에는 확 올라가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박죄라는 게 형법에만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불법 스포츠 토토 이런 사이트에서 네. 불법적인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불법 경마 사이트 아니면 불법 경마 뭐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마사회법이 적용이 돼서 일반적으로 도박이 아니라 징역, 벌금 이렇게 올라가는 좀 무거운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많은 10대, 20대, 30대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이런 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최근에 군대에서 스마트폰을 허용해주면서 군대에서도 도박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도박, 상습 도박 뭐 이런 걸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설, 불법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거는 더 크게 처벌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궁금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박 얘기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강원랜드는 뭐야?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도 처벌받아? 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 해야 불법이고 어디서 해야 불법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게, 카지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랜드만 유일하게 합법이고 나머지는 외국인들을 위한 카지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가서는 이제 입장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있는 합법적인 카지노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카지노를 즐기면 사실은 불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지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토라든지 네. 아니면 경마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도박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아예 이제 특별법으로 인정이 돼서 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해외 카지노 얘기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라스베가스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몇 번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려고만 해도 바로 앞에 다 카지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게임을 몇 번 했는데 저도 상습 도박인 건가요? 이게 판돈이 중요한데요. 네. 그냥 일시적으로 오락에 불과한 정도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도박성이 짙다. 이 사람이 한 건 해보려고 했다. 음.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거는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 변호사님께서는 골프 치십니까? 아직 못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제 주변에 골프 치는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는 말이 내기 골프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뭐 밥값은 누가 내냐 막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로 내기 골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연예인들도 이 내기 골프 같은 걸로 좀 문제가 됐던 적도 있죠. 이렇게 재미로 내기 게임을 했을 경우에도 이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박이라는 거는 재물을 걸고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내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내가 골프가 잘 돼서 딸 수도 있는 거고 네.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에 해당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하면서 내기를 한다고 모든 게 다 도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도박의 시간이랑 장소, 그리고 재물의 가액, 소위 판돈이라고 하죠. 네. 그게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경위로 모였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상태인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재산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도박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일단 주로 판돈을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보기는 해요. 근데 판돈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그게 이제 일시적인 오락이 아니라고 보여지면 도박이 되는 거고, 일시적으로 친구들이랑 그냥 친목 도모 형식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도박을 하다가 이 검거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나 그냥 푼돈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적은 돈으로 도박을 하면은 그러면 죄가 성립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 사실은 근데 판돈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뭐 20만 원이라고 치면 2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고, 네. 200억이 재산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적은 돈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는 점당 100원 고스톱도 유죄라고 판결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의 전체적인 그 재산 규모로 봤을 때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고 하더라도 이 판돈이 사실은 그 사건에서 2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건 거니까. 네. 그렇죠. 월 10만 원, 20만 원 하는 사람이 2만 원이나 걸었다라고 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도박죄 유죄로 판단을 했었어요. 아하. 근데 점당 100원으로 고스톱을 친 70대 노인에 대해서는 그냥 친구들끼리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심심풀이로 한 거다라고 네. 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박 관련 판결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거기 판결문에 나온 문구 중에 뭐 언제 했는지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새벽에 했는지 아니면 뭐 오후에 했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판단의 뭐 기준이 될 수 있나 보네요. 네,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도박에 대해서 주영글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쾌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속 시원한 법률 지식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이제 좀 제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